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PDP-11 기본 컴퓨터의 전체 명령어와 그 명령어에 대한 동작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테이블 5-6에 보게 되면은 이 PDP-11이 실제로 가지고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패치 디코드, 즉 T0, 타이밍 T0, T1, T2인 때 그때 수행하는 그런 명령어들에 대한 동작이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럽트 사이클의 경우에 인터럽트 사이클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그랬죠. T0나 T1의 T2가 아닌 나머지 시간에 FGI나 FGO가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1이고 IN이 1일 때 그때 R값이 1이 돼서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터럽트 사이클의 경우에는 R이 1인 경우, 패치 사이클의 T0, T1, T2에서 이런 내용이 수행되는 대신에 인터럽트 사이클에서는 T0, T1, T2 타이밍에서는 0번지로 PC 값으로 옮기고, 즉 리턴 어드레스로 옮기고, 그리고 1번지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고 IN과 R을 0으로 리셋한 다음에 다시 SG를 0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IO 명령을 갖고 온다는 거, 요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DP-11에 세 가지 그 명령어 카테고리가 있었죠. 메모리 레퍼런스 명령, 레지스터 레퍼런스 명령, 인풋 아웃풋 명령이 있었습니다. 메모리 레퍼런스 명령 7가지 AND, ADD, load accumulator, store accumulator, unconditional branch, 그리고 이제 branch and store return address. 그 다음에 ISZ, increment and skip if zero. 이 7가지 명령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register reference 명령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어의 OP 코드가 111, 즉 D7이 1인 경우입니다. 명령어 디코더에 D7만 1이고 나머지 다 0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명령어 12가지 명령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clear accumulator, clear E flip-flop, complement E flip-flop, circulation right, circulation left, 그다음에 increment. 이건 물론 이제 accumulator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ccumulator에 15번 비트 뭐라고 그랬죠? 이거 부호 비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호 비트가 0, 즉 포지티브이면 만약 포지티브이면은 스킵해라 하는 거죠. accumulator의 값이 포지티브이면 스킵해라. accumulator의 값이 네거티브이면, 음수이면 스킵해라. accumulator 값이 0이면 그러면 스킵해라 하는 명령이었고, SZE, E 값이 0이면은 스킵해라.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정지하는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input output 명령. 예. 요 두 가지는 다 OP 코드가 111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D7이 1인 경우죠. IO 명령 같은 경우 6개의 명령이 정의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input 명령, output 명령, 그 다음에 skip input, skip output, 그리고 ION, IOF 이 6가지 명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베이직 컴퓨터에서 정의된 설계된 명령어들의 전부 다인데, 이 명령어들이 명령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명령어가 16비트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그 명령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컴퓨터를 다룰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컴퓨터, 다시 말하면 CPU는 기억 장치,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부터 다 기억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억 장치,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세히 본 적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5장의 앞에서 기억 장치란 레지스터들, accumulator를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레지스터, 템포럴 레지스터, 그리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 그리고 어드레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주소에 관계된 레지스터 2개, 그 다음에 인풋 레지스터하고 아웃풋 레지스터 같은 입출력에 관계되어 있는 8비트 레지스터,
그리고 템퍼럴 레지스터가 있었죠.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요게 바로 기억장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인 메모리가 기억장치 아니에요. 레지스터가 기억장치입니다. 그리고 연산장치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8장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그 ALU Arithmetic Logic Unit이라는 겁니다. 예, 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레지스터하고 ALU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어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패치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MRI 명령, RRI 명령, IO 명령, 이런 명령들이 정의가 되는데, 명령들이 정의가 된 대로 움직이도록,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만들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명령어들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컴퓨터를 설계한다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제어 장치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레지스터의 사이즈를 얼마나 할 것인가, 어떤 레지스터를 쓸 것인가, 그리고 ALU의 기능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컴퓨터의 설계 사항입니다만은, 그런 요소들을, 구성 요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들이 명령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다시 말하면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것은 컴퓨터 설계의 거의 뭐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는 큰 작업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요 기본 컴퓨터에서 CPU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이 기본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일단은 16비트에 4096, 즉 4K짜리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죠. 투링 머신에서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그 메인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9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범용 레지스터죠. 양방향 쉬프트 가능한, 병렬로드 가능한 양방향 쉬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9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AR 레지스터, PC 레지스터, 12비트짜리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템퍼럴 레지스터, 16비트짜리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인풋 레지스터, 8비트짜리 입출력 전용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카운터가 있죠. 이거는 카운터인데, 카운터는 우리가 이제 제 4장에서 봤지만 기본적으로 카운터라고 하는 건 레지스터죠. 예, 레지스터의 변형이 카운터이기 때문에 이제 요 9개, 총 9개 레지스터가 기본 컴퓨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립플롭들이 여러 개 있었죠. 예, 인다이렉트 다이렉트를 표시하는 I 플립플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인, 현재 어큐뮬레이터 되는 값이 이게 양수냐 음수냐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레지스터 자체의 제일 최상단 비트를 보고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거 갖다 우리가 플립플롭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 올림수 또는 오버플로가 나왔을 때 그걸 기록하는 E 플립플롭,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R 플립플롭, 인터럽트를 받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IEN, 인터럽트 이네이블 플립플롭, 그 다음에 FGI, FGO가 있습니다. 두 개의 디코더가 있었죠. 38 디코더, 즉 OP 코드가 무엇인지 3비트를 받아가지고 D0부터 D7까지의 그 값 중에 그 출력 중에 하나를 1로 만드는 그런 38 디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시퀀스 카운터의 4비트 카운터 값을 받아가지고 T0부터 T15까지의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런 두 개의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비트 공통버스가 있죠. 공통버스는 이미 얘기했다시피 멀티플렉서입니다. 선이 출력이 16개가 겹쳐져 있는 그런 공통버스이고, 입력은 8개가 있습니다. 그 8개의 입력은 여기 나와 있는 메모리와 그 다음에 AR 레지스터, PC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IR 레지스터, TR 레지스터, 아웃풋 레지스터, 인풋 레지스터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공통버스에 입력번호가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 공통버스가 내보낼 게 없는 것은 결국 뭐였어요? 예, 아웃 레지스터죠. 그리고 시퀀스 카운터. 그래서 실제로 공통버스 연결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잠깐 색깔을 바꾸도록 하죠. 요 7개의 레지스터와 메모리 해서 8개의 요소가 16비트 공통버스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이제 ALU가 있겠죠. Arithmetic Logic Unit, 산술 연산 또는 논리 연산하는 그런 회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계하려고 하는 바로 이 제어 논리 게이트,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제어 장치입니다. 예,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지금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체를 봤을 때 컴퓨터의 명령어, 지금 PDP-11에서 정의하는 명령어가 여기 쭉 있었으니까 이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컴퓨터를 동작시켜야 되는데, 이 명령어들을 우리가 동작하는 거는 결국은 명령어를 패치해 와서 실행시키고 또는 인터럽트 걸리면 인터럽트를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컴퓨터 동작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R 플립플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명령어 사이클, 오른쪽은 인터럽트 사이클이죠. 명령어 사이클에서 패치, 즉 T0, T1, T2, 물론 R 값이 0일 때죠. 인터럽트가 없을 때. 그럴 때 패치에서 쭉 수행하는, 디코드까지 수행하고, 그 다음에 D7이 뭐냐? D7이 0이면, 다시 말하면 D0부터 D6 중에 하나가 1이면 그러면 MRI 명령이다 해서 메모리 레퍼런스 쪽으로 가가지고 인다이렉트인 경우, 다이렉트인 경우 간접 주소를 사용해서 실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T4에서 실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이 D7이 1이면은 IO 명령이거나 아니면 레지스터 레퍼런스 명령이거나, 그럼 T3에서 각각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R이 1이다 그 과정에서 1이 있었다 그러면은 인터럽트 사이클로 들어가가지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다시 말하면 입출력 프로그램에 제일 처음으로 가서 차례대로 입출력 프로그램을 다시 어떻게 요 명령어 사이클로 입출력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초기값이 필요한데 제일 처음 초기값은 시퀀스 카운터 같은 경우는 0, 다시 말하면 T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IN, 인터럽트 이네블은 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R도 물론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럽트 이네블 값을 갖다가 1로 만들어주고 인터럽트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실제로 동작하도록, 타이밍 신호가 T0가 딱 왔을 때는 무슨 동작을 실행하도록 하드웨어를 갖다 연결해주고, 타이밍 T1의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로를 정해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제어 장치에 대한 설계, 다시 말하면 제어 논리 게이트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자체는 제어 논리 게이트지만 이 게이트들을 갖다 수많은 선으로 적절한 곳에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자, 기본 컴퓨터의 이 수많은 명령어들이 동작하도록 제어 장치를 만드는 거는 일견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은 야, 이거를 과연 이렇게 그 수업에서 배우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이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뭘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딱 봐도 벌써 많아 보이잖아요. 많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어들 갖다가, 이런 명령어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을 갖다가 돌아가도록 구현해가지고 제어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한 시스템도 결국은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덩어리를 갖다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다 분해해 보다 보면은 결국은 간단한 그러한 로직의 전체 다시 말하면 조금씩 있는 하드웨어를 갖다가 전체를 합쳐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장치 설계할 때 각각의 구성 요소들, 메모리 갖다 읽고 쓰는 거, AR 레지스터를 읽고 쓰고 클리어하고 로드하는 거, PC를 갖다가 또는 DR을, AC를, IR을 각각 이런 요소들을 또는 플립플롭을, 디코더를, 버스를 움직이는 그러한 로직을 한 개씩 차례대로 만들어 보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씩 해보면 다 쉬워요. 안 믿어진다고요? 한번 해보죠. 뭐 한번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제어장치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 여러 개의 이제 레지스터 들어갔다가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시켜야 되는데, 이런 명령어들이 수행되는 것 갖다가 한번 우리가 요 구성 요소별로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제일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AR이 있다. 그럼 AR이 있으면은 AR이 움직이는 데는, AR은 레지스터니까 레지스터의 기능이 뭐였죠? 병렬 로드, 그 다음에 양방향 시프트, 병렬 출력, 그리고 인크리먼트 하나 증가시키는 거,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순차이로기 때문에 클럭의 동작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로드 값이나 인크리먼트 값이나 클리어 값이 1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클리어면은 뭐 이 AR 레지스터의 값이 전부 다 0으로 될 것이고, 인크리먼트 값이 1이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하나가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로드 값이 1이면은 지금 버스에 있는 값이 AR 레지스터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겠죠. 그럼 결국 레지스터가 움직이는 거는 로드가 1인 경우, 인크리먼트가 1인 경우, 클리어가 1인 경우, 이거밖에 없잖아요, 결국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AR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로드하느냐, 어떤 경우에 AR 레지스터를 하나 증가시키느냐, 어떤 경우에 AR 레지스터를 클리어시키느냐 하는 걸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R 레지스터를 잠시 좀 지우겠습니다. AR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버스로부터 로드하는, 이게 뭐 어디서 올지 모르죠. 뭐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올지, 어디서 메모리에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IR 레지스터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버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 치고 그 데이터가 주소 데이터겠죠. AR로 들어오는 경우, 요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자, 한번 이 앞에서 봤던 명령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경우에 AR에 로드가 되느냐. 자, 로드가 되는 건 뭐예요? 로드가 된다는 것은 어떤 레지스터가 있으면은 어떤 값이, 예를 들어 0값이다. 뭐 0값이라면 좀 그러냐. 예를 8이라는 값이 있다. 이걸 로드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표시죠. 오른쪽에서 왼쪽 화살표가 표시되는 경우죠. 그러면 AR로 로드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다 따져보면 됩니다. 이 명령어 전체 중에서. 어떤 게 있죠? 제일 처음부터 있네요. 바로 PC 값을 AR로 로드하는 경우. 자, 또 이렇게 AR 짝대기 하는 게 있나요? 아, 이거 있네요. 바로 근처에 다 있네요. 또 여기 또 있네요. 여기도. 예. AR에다 뭔가를 로드하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쭉 봅시다. 또 있나? 여기도 있네요. AR에다 0을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0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건 클리어죠. 이건요. 클리어니까 클리어는 따로 보겠습니다. 예, 또 AR 값을 갖다가 로드하는 경우가 있느냐. AR 화살표 왼쪽에 AR 있는 걸 다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뭐 있나요? 없는 것 같죠? 예, 요게 답니다. 요 세 가지 경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AR에
값을 0으로 만드는 거죠. 클리어하는 경우 어느 경우냐는 겁니다. 좀 전에 하나 봤었죠? 요거 있습니다. 또 AR이 0으로 되는 경우 하나밖에 없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AR 값이 하나 증가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AR은 AR 플러스 1인 경우. 여기 있네요. 또 있나요? AR이 하나 증가되는 경우 없죠? 네, 딱 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드 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로드가 되는, 그 AR에 어떤 값이 로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즉 어떤 조건에서, 이 조건에서 R이 0이고 T 제로인 때, 또는 R이 0이고 T2가 1인 때, 또는 D7이 0이고 I가 1이고 T3가 1인 때, 요 세 가지 경우, 즉 이거 O와 이거 O와 이거죠. 이럴 때 뭐가 된다? AR에 뭔가가 로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R이 클리어가 되는 경우는 R이 1이고 T0가 1인 경우입니다. AR이 하나 증가되는 경우는 D5가 1이고 AND T4가 1인 경우입니다. 이걸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자, 로드가 되는 경우 요 세 가지였죠. 그 다음에 클리어가 되는 경우 요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증가되는 경우, 인크리먼트인 경우, 요 경우였습니다. 즉, 요 경우에 로드 입력을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요 경우에는 인크리먼트 값, 클리어 값을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인크리먼트 값을 갖다가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조건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어떨 때, R이 0이고, not R이고, T0인 때, 즉, R 값이, not R이고, T0인 때, not R and T0. 이 경우죠. 그리고, 역시 not R T2인 때, not R이고, 그리고 T2인 때, 요 경우죠. 그리고 not D7, I T3인 때, D7이 0이고 I 값 그대로 연결하고 T3 연결하고, 요거 이제 시퀀스 카운트에 T3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I 플립프에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요거는 디코더에 출력에다 납붙이면 되는 거죠. 예, 그 값을 갖다가 다시 AND로 모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갖다가 요 세 가지 결과를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5화로 묶으면 되겠죠. 묶어가지고 출력을 로드 입력에 딱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AR에 어떤 값이 버스로부터 로드가 딱 되는 것이죠. AR이 클리어가 되는 경우는 R이 1이고 T0인 경우죠. 즉 R이 1이고, R이 1이고, 그리고 T0인 경우, T0가 1인 경우, T0는 이제 시퀀스 카운터에 T0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R 값은 R 플립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 AND 값이 클리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D5, D4일 때, 즉 38 디코더에 D5에 하나 연결하고, 그리고 시퀀스 카운터에 그 타이밍 제너레이터, 즉 시퀀스 카운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 4 곱하기 16 디코더에 T4에 연결합니다. 그걸 AND한 결과를 인크리먼트에 집어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해서 AR에 대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AR 레지스터가 동작하는 그 경우의 수가 결국은 로드하는 경우, 인크리먼트 하는 경우, 클리어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로드하는 경우냐 하는 걸 쭉 모으고, 이렇게 모으고, 이게 바로 요 세 경우였죠. 모으고, 클리어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는 걸 모으고, 그리고 인크리먼트가 1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는 거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AND, OR, NOT 게이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AND, OR, NOT 게이트는 다 쓸 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 로드가 되는지, 어떨 때 인크리먼트가 되는지, 어떨 때 클리어가 되는지는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테이블 5-16에 전체 명령어 세트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다 모아가지고 회로를 구성하면은 이게 바로 AR 레지스터를 구동시키는 그러한 하드웨어 제어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PC에 대해서도 AR 레지스터뿐만 아니고 PC에 대해서도 DR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데이터 레지스터에다 로드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찾아보자 이거죠. 클리어하고 DR에 로드하는 경우가 뭐 있어요. 찾아보면 되죠. 이런 경우 있고 이 경우 있고 OR 이 경우 OR 이 경우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죠. 예. 그럼 요거 OR 요거 OR 요거 OR 요거 OR니까 결국은 D0 and T4 OR D1 and T4 OR D2 and T4 OR D6 and T4 요 네 가지 경우를 전부 다 OR에서 그냥 DR에 로드 입력에 연결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예, DR 뭐 하나 증가시키는 경우 DR 값 하나 증가시키는 경우 어떤 경우죠? DR은 DR 플러스 1 그런 경우 없죠.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요 경우 D6 T5 예, 요 엔드 값의 결과를 갖다가 인크리먼트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DR을 0으로 클리어 시키는 거는 DR에다가 0값을 집어넣는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리어 단자에는 아무것도 연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연결 안 된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메모리를 리드냐는 겁니다. 메모리 읽는 경우 어떤 경우였어요? 역시 여기서 찾아봅니다. 메모리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죠. 메모리 어떤 주소에 메모리 장소에다가 화살표 꼭 이렇게 뭔가의 값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바로 리드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나 있죠. 여기 있죠. 어큐뮬레이터 값을 갖다가 메모리로 로드하는 거. 이 경우도 있죠. PC 값을 메모리로 로드하는 거. 이런 경우는 데이터 레지스터 값을 갖다가 메모리 로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그럼 리드하는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리드하는 경우죠. 메모리로부터 뭔가를 어디로 보내는 거니까 이게 리드겠죠. 그런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거 있죠. 이럴 때 이것도 있죠. 이럴 때 또 예, 이럴 때 메모리 읽어오죠. 이럴 때 읽어오죠. 또 읽어오죠. 이런 식으로 다 모아요.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 전부 다 오화시켜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경우에 리드 값, 요 리드 신호가 1이 돼가지고 1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 5와 요거 5와 요거 5와 한 결과를 갖다가 5와 게이트로 묶어가지고 메모리에 리드 쪽에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 경우에 리드 신호가 1이 될 것이고 메모리가 해당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값이 읽혀지게 될 겁니다. 플립플롭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레지스터에 대한 또는 메모리에 대한 동작 갖다 우리가 쭉 기술을 했다면 이런 레지스터들에 대해서 근데 메모리에 대해서 기술했다면 플립플롭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플립플롭을 건드리는 부분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IEN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제어 장치를 만들겠다. IEN은 결국은 뭐예요? 예를 들면 JK 플립플롭 만든다. IEN JK 플립플롭이다. 그렇다면 JK 값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IEN 값이 바뀌는 경우만 찾으면 됩니다. 앞에 표를 보니까 IEN이 바뀌는 경우는 어느 경우였죠? 결국은 이거 하나 둘 그리고 인터프 사이클에서 3개, 요 3가지 경우죠. IEN이 0으로 되는 경우, 1로 되는 경우입니다. 고경을 모아가지고 보게 되면은 1이 되는 경우는 B7, 그다음에 0이 되는 경우는 B6하고 B2, 요 2가지 경우입니다. P는 0이라고 그랬죠. IO 명령의 조건. 그래서 IO 명령의 조건이 AND 게이트로 묶여가지고 P로 되면은 이거하고 B7이 AND 된 경우, B6하고 AND 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B2에 관계된 부분도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였어요? J가 1이고 K가 0인 경우죠. 0이 되는 경우는 J가 0이고 K가 1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IN 값이 1일 때 JK 값이 둘 다 1이 돼가지고 IN 값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표현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B7과 B6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R 값과 T2에 대해서 T2 타이밍에 그럴 때 K 값을 갖다가 우리가 0으로 만들어서 J를 1로 만들고 IN 값을 1로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갖다 우리가 여기다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각각의 플래그에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R 플래그에 대한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럼 역시 여기서 다시 우리가 R 플래그가 바뀌는 경우를 찾습니다. 요 경우 하나 있죠. 그리고 또 R 플래그가 바뀌는 경우. R 플래그가 0으로 바뀌는 경우가 또 어디 있었죠? 여기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경우 요걸 그대로 AND OR의 AND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게이트로 구현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R 값하고 T2 값만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립플롭에 대한 제어 장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공통버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멀티플렉서의 그 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X로 인풋들을 표시하는데 이 인풋들이 결국 뭐예요? 인풋들이 그게 바로 뭐 AR 레지스터, 뭐 PC 레지스터, DR 레지스터, 뭐 IR 레지스터 같은 우리가 설계자가 정해놓은 그러한 이제 레지스터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지스터를 갖다가 각각을 다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X로 표시해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X1이라는 게 X1이 1, 즉 X1이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가 AR이 보내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2는 결국 PC가 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R이 보내는 경우, 네 번째는 어큐뮬레이터가 보내는 경우,
다섯 번째는 IR이 보내는 경우, 여섯 번째는 템포럴 레지스터 보내는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는 X7이 1이 되는 경우는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에서부터 데이터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 공통버스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공통버스에 각 레지스터에 출력의 번호가 붙어 있었죠. 메모리는 7번, IR은 5번, 어큐뮬레이터는 4번, AR은 1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었죠. 그 번호대로 우리가 S2, S1, S0 값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S0, S1, S2 값과 이 X 값들 관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X1이 다시 말하면 AR에 해당하는 멀티플렉서 게이트가 열릴 조건은 뭐냐 하는 겁니다. 즉 AR에서 데이터가 나가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는 것이죠. 역시 앞에 있는 이 표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AR에서 나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 경우겠죠. 이 경우겠죠. 요걸 찾아보면 됩니다. 어느 경우죠? 아, 여기 하나 있네요. 또 하나 있네, 바로 밑에. 더 있나요? 예,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요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럼 요거 5와 요거. 이런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즉, AR에서 공통버스로 데이터가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D4, T4, D5, T5, 요 두 가지 경우를 5화시킨 그것이 바로 X1에 해당하는 논리 회로예요. 이런 방식으로 X2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면 PC에서 나가는 경우 찾아보고 그거 갖다 5화로 다 묶습니다. 그 경우를 DR에서 데이터 나가는 경우, AC에서 나가는 경우, IR에서 나가는 경우, TR에서 나가는 경우, 메모리에서 나가는 경우를 다 모읍니다. 메모리에서 나가는 경우는 메모리 읽기라고 그랬죠. 앞에서 이미 봤어요. 이렇게 요거죠. 예, 이거 갖다 우리가 다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X7에 대한 논리예요. 그러면은 공통버스의 입력은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요 입력들은 이렇게 AR에 대한 거, PC에 대한 AR에 대한 로직은 이거였죠. 메모리에 대한 로직은 이거였죠. 그 결과를 갖다가 각각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S0, S1, S2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AR인 경우에는 001, PC인 경우에는 010, DR인 경우에는 011, 어큐뮬레이터인 경우에는 100, 메모리인 경우에 112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는 논리회로 아주 쉽죠. S2에 대한 입력 논리회는 뭐였어요? 카로노맵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 네 가지 경우죠. 즉 뭐였죠? 네 가지 경우니까 X4, X5, X6, X7. 예. 요게 S2에 대한 논리일 것이고, 그 다음에 S1에 대한 논리는 요거 네 개니까 뭐예요? X2, 그리고 X3, 그 다음에 X6, X7. S0에 대해서는 요거 요 네 가지니까 X1, X3, X4, X5, X7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요걸 5화 게이트로 묶어가지고 각각 S0, S1, S2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회로가 바로 인코더입니다. 그 회로가 바로 인코더죠. 따라서 요 로직, 요 회로 입력을 X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S0, S1, S2로 바꿔주는 요 5화 게이트로 만들어진 그런 논리가 바로 이 인코더인 겁니다. 그리고 인코더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X들은 각각 X들은 AR에서 나가는 논리들, DR에서 나가는 논리들, IR에서 나가는 논리들, 메모리에서 나가는 논리들, 요 논리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요런 입력 논리를 갖다가 다 찾아내면은 그걸 다 연결하면은 바로 그게 공통버스에 대한
제어 회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공통 버스 컨트롤러다. 예. Common Bus Controller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통 버스도 이제 설계를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 레지스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레지스터인 이제 AC,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를 제어하는, 역시 어큐뮬레이터의 이 로드, 인크리먼트, 클리어에 해당하는 그런 동작들을 모아서 만드는 제어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표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표를 갖다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역시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도 로드 하는 경우, 인크리먼트 하는 경우, 그리고 클리어 하는 경우를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찾아낸 결과가 요겁니다. 예, 어큐뮬레이터로 로드 하는 경우, 요새 하나, 둘, 셋, 넷, 예, 다섯, 여섯, 7개가 되네요. 그리고 클리어 하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하는 경우 하나죠. 그래서 요 경우, 즉 R, B11, 요거는 R은 저거였죠. R은 그 D7이 1이고 I가 0, 즉 나다이고, 그리고 T3인 경우였죠. 예, 그 세 가지 경우에 AND 묶은 거에다가 AND B11의 값에서 하나를 갖다가 선을 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ND 게이트에 세 개 입력이, 하나는 D7, 또 하나는 I에다가 낫 게이트 붙인 거, 낫I, 그 다음에 시퀀스 카운터 뒤에 붙어있는 4곱하기16 디코더의 T3 부분을 AND한 그런 값을 갖다가 어디다 붙이는 거죠? 이건 어큐뮬레이터입니다. 현재 이 값을 다시 B11하고 AND 시킵니다. B11은 어디 있는 거죠? IR 레지스터에 있습니다. IR 레지스터에 이 11번 비트가 있겠죠. 범용 레지스터니까 당연히 11번 비트하고 연결된 외부 출력이 있겠죠. 그 출력하고 뭐래요? AND를 합니다. 그게 RB11이에요. 그거 어디다 연결하죠?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크리먼트도 마찬가지. R 이 값하고 그다음에 B5 5번 비트가 있겠죠. 요거 갖다가 AND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크리먼트에다가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게이트들, 이것들이 바로 컨트롤 게이트들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뭔지 알겠죠? 나머지 이제 어큐뮬레이터에다 뭔가 로드하는 것들, 요건 연산들이잖아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연산들이니까는 요거는 연산장치, 여기 보게 되면 Adder and Logic Circu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LU예요. 말하자면요. ALU인데 그 ALU의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값을 넣느냐, 데이터 레지스터부터 오는 값을 넣느냐, 아니면 인풋 레지스터부터 오는 값을 넣느냐, 아니면 이 값 자체를 갖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컴플리먼트 만드느냐, 아니면 어큐뮬레이터가 이제 양방향 시프트 레지스터니까 뭐 왼쪽으로 시프트 하느냐, 오른쪽 시프트 하느냐, 아니면 데이터 레지스터 바로 가져오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선을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큐뮬레이터에 해당하는 제어 장치도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 갖다 우리가 전부 다 하나로 합쳐버리면은 결국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로드에는 앞에서 봤던 이런 경우의 수를 갖다 다 합쳐가지고 결국 엔드 명령어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제어 타이밍 신호하고 디코더 출력 신호, 애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로부터 오는 거, 인풋 레지스터로부터 오는 거,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연산, 쉬프트 라이트 연산, 쉬프트 레프트 연산,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경우를 전부 다 OR 게이트를 묶은 다음에 로드에다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인크리먼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R and B5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B11하고 R을 AND한 결과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 그렇게 해서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회로, 앞에서 봤던 ALU 앞에 들어가는 이 회로들이 바로 이렇게 구현이 다 되는 겁니다. 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예로 안 보여준 게 뭐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뭐 인풋 레지스터, 아웃풋 레지스터, 뭐 템퍼럴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림을 안 보여줬는데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면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나설 차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책에 안 나온 나머지들을 다 지금 설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글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바로 ALU입니다. 네, Arithmetic Logic Unit인데 요거는 제 8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이 어큐뮬레이터가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어큐뮬레이터에 대한 제어회로를 만드는 필요하는 부분만 표시했기 때문에 앞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고 단지 이런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가는 결과값이 한 비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어큐뮬레이터 몇 비트였죠? 16비트죠? 그러므로 요게 한 비트짜리니까 요런 게 AC0, AC1, AC2, AC3 부터 해가지고 어큐뮬레이터의 모든 비트인 어큐뮬레이터 15까지 요런 회로를 갖다가 15개 만들면 되는 겁니다. 16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 어큐뮬레이터에 해당하는 이 가산 논리 회로의 전체가 내용이 되겠죠. 물론 더하기를 하려면 이제 풀 애더가 필요할 것이고, 엔드 연산이야 뭐 당연히 뭐 엔드 게이트면 되니까, 이 더하기일 때 문제죠. 그때 풀 애더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회로를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는 ALU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기에는 한 단계의 Adder and Logic Circuit ALU 부분, 앞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게이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LU라고 하는 그런 전체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어 회로를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게이트와 모든 레지스터와 모든 플래그와 그 다음에 버스 컨트롤과 타이밍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갖다 선을 다 연결하고 게이트를 연결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PDP-11에 그 실제로 동작되고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때 그 80년대에는 전 지구에서 가장 잘 나갔던 중형 컴퓨터 중에 하나인 이 PDP-11의 CPU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한번 전부 다 지금 여기 책에 안 나온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한번 설계해 보고 싶지 않나요?